그리고 이제 보험 들 때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3대 질환 뭐 이렇게 불리는 게 네. 좀 익숙한데 네. 이거 말고도 또 막 뭐 잔잔바리 특약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 중에 요런 특약은 좀 넣으면 좋고 요런 특약은 빼면 좋다. 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대표적인 특약이 바로 2번 특약이에요. 2번 특약이 현재 판매되는 특약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입니다. 아, 떨어지는군요. 가장 떨어져요. 2번비가. 2번비 같은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 좀 틀리지만 만약에 3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번비를 만약에 하루에 10,000원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3,000원은 넘습니다. 10,000원 받는데 3,000원이 넘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며칠이나 입원했었던 것 같죠? 허리 할 때 한 3일? 3일 입원하셨죠? 3일 입원비를 받으려면 3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험료 낸 거는 수십만 원을 냈어요. 2번 특약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아, 무조건 빼야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입원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보험금을 탄다든가 또는 그냥 아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입원했으니까 그냥 아예 좀 더 쉬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 입원을 못하게 해놨어요.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에 있어서 봤을 때는 재정을 갉아먹는 환자예요. 그렇죠? 그냥 2, 3일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될 걸 막 20일, 30일 입원을 해버리면 계속 병원에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질병이나 뭐 수술 같은 걸 했었을 때 입원 일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입원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환자들이 없어진 거군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장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그래도 느슨한 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험사에서 해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정해서 나가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나마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그냥 그래 이번에 한번 그냥 푹 한번 쉬어보자. 푹 못 쉽니다. 심지어 간암으로 수술을 해도 2주면은 퇴원시켜요. 옛날에는 장기입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이번 특약 말고 또 있을까요? 뺄 거? 그래서 일단 2번 특약 같은 경우는 넣지 말아야 될 특약이고 또 빼야 된다라기보다는 넣지 말아야 될 특약은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간병인 뭐 지원 특약이나 간병인 뭐 사용 특약 같은 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50살이 좀 넘어갔을 때부터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간병인을 넣는 설계사가 있어요. 이거는 상품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어린데 간병.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아보험. 왜요? 치아도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뭐 임플란트도 하고 무슨 뭐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틀니도 하고 그런 건데 치아보험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들한테 치아보험 가입시키는 거. 근데 물론 애들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빨이 빠질 수 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가 뭐 브릿지를 한다든가 뭐 크라운을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보장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미리 가입하는 게 왜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이것도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보험은 어느 보험사를 막론하고 무조건 갱신형이에요. 그 상품은 무조건 갱신형이에요. 뭐 5년 갱신, 10년 갱신. 근데 지금 아기가 만약에 무슨 뭐 10살이다. 근데 5년 갱신짜리를 가입을 하게 되면 15살 때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고 20살 때 올라가고 30살 때 올라가는 거예요. 25살 때 뭐 30살 때 이렇게 5년 단위로 올라가는데 애들이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치아보험을 가입시켰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만에 하나라도 치아보험이 뭐 90세 만기 20년 납입이 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90년 만기니까. 네. 왜냐면 90세까지 어차피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애들이 이빨이 튼튼하지만 나중에 썩어서 뭐 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뭐 치주질환 치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치아보험은 다 전보험사 갱신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이빨 빠질 거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치아보험을 가입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치아보험 또는 치아 특약을 넣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거 치아뿐만 아니라 네. 갱신형, 비갱신형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네네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갱신형 안 하고 네. 비갱신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갱신형 또 만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가요? 갱신형의 장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무조건 비갱신형을 하세요? 이게 더 깔끔할까요? 이거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갱신형이 만약에 단점만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미쳤다고 그거를 만들겠습니까? 보험회사는 유리하잖아요. 자기들은 유리해. 소비자한테는 단점이. 소비자한테는 단점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갱신형을 만들 수 있다. 뭐 일견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 5년마다 네. 올라가는 보험료를 나중에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는 장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단점은 뭐냐? 가입하고 나서 만약에 암보험 갱신되는 걸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한 2년 있다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뭐냐? 갱신될 때 보험료 올라가는 거를 계속 보험사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암에 걸리면 보험료 못 받아요. 납입 면제야. 뒤로? 뒤로 납입 면제예요.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비갱신형은 계속 내요? 비갱신형도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안 내도 되는 거를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라고 하는데 납입 면제는 갱신형도 그렇고 비갱신형도 그렇고 똑같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 월보험료를 딱 놓고 봤을 땐 갱신형이 월보험료가 훨씬 싸요. 훨씬 싸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갱신형은 쭉 받았다가 나중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깝지만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계속 걷어야 될 보험료를 그냥 못 걷었으니까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갱신형은 보험료가 훨씬 싸거든요. 싼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암에 딱 걸려버렸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가야 될 보험료를 왕창 걷어야 되는데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는 더 손해인 거예요, 갱신형이. 예, 그래서 보험회사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은 갱신형 상품이 비갱신형 상품보다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길래, 왜 갱신형 보험을 판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A라는 상품은 갱신형, B라는 상품은 비갱신형. 보장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갱신형은 올라갈 것까지 예상을 해서 뽑아온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료가 싸단 말이에요.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장을 받고 100세까지 보장을 해줄 거라는 생각에서 얘는 일단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은 싸고 비갱신형은 비싼 건데 왜 이걸 두 개를 내가 왜 비교를 해드리냐. 이거는 이제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비갱신형을 딱 보여주면 일단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담보를 조정을 해서 특약을 조정을 해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들어간 거를 한 2천만 원으로 줄여준다든가 부담스럽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됨에도 계약자가 이 비갱신형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가 비싼 거로 부담을 느낀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잽싸게 갱신형으로 싼 거를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계약자가 생각했을 땐 이거 보장이 다 똑같은데 이건 보험료가 되게 싸네 라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갱신 주기가 돌아와서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내 거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그쵸.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사들이 이거를 본의 아니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실제 보험 대리점 중에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는 갱신형만 받아요. 굉장히 싸게.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계약자들이. 이게 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갱신형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때는 해약해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병력이 생겼기 때문에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